네, 월요일 주식심화론 오늘의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탄소 중립 대전환 선언 위기 극복할까? 네, 오늘 월요일장 미국장 대비해서 조금 선전한 듯 하던 오전장의 흐름에서 오전 마무리하기 전부터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흐름이 진행됐는데 지금 낙폭이 더 커지고 있죠. 현재 코스닥이 장중 저점, 코스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 부근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의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30년 만에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 전략을 짜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네. 국내 인프라 문제 등등으로 해서요. 일단 발표가 나왔습니다. 내용들 알아볼까요? 우선 삼성전자에서 한마디 정확하게 한 거라고 하면은 92년도 이후의 경영 전략, 이제 한마디로 모든 수단을 고려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확대를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유지는 아리백에 가입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거기 안에는 이제 2030년까지 반도체 공정가스 효율 개선을 위해서 기술 개발 및 처리 시설을 확충할 거다라고 말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뭐 폐열활용 및 전기 열원 도입을 통해서 LNG 연료를 감축하고 그리고 초절전 제품 개발을 한다.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초절전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전자제품 거기서 지금 전력 사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면은 그 사용량을 70까지로 30% 정도 감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7대 전자제품 대표 모델 소비 전력 19년 대비해 가지고 2030년까지 30% 절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205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부품을 재생 레진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진짜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지금 기간을 2022년이잖아요. 2050년까지로 굉장히 넓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판매 전 지역에서 지금 현재는 50여 개 국가한테서 지금 폐전자제품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규제가 좀 깐깐한 나라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겠죠. 근데 지금 180개국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업장 물 수치량 관련해서도 21년 수준을 동결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한마디로 친환경으로의 기업을 이제 탈바꿈하겠다. 탈바꿈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 경영 이념을 그쪽으로 이제 펼쳐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인 트렌드이고 아리백을 안 했을 때 이제는 예전과는 좀 다르게 ESG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 환경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탄소를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2030년까지 반도체 공정, 가스 효율을 개선하고 관련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소비 전력 같은 경우도 절감하는 네. 그런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야에서 IT가 결합하는 게 열광하는 포인트였다면 헬스케어도 IT랑 결합을 해서 뭐 전자약까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의 친환경과의 결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IT와 친환경의 결합이 본격화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이 좀 한 발 늦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드디어 큰 발걸음을 뗐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영 패러다임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는데 그 배경을 알아볼까요? 배경이라고 하면 지금 뭐 미국에서도 열심히 외치고 있죠. 친환경 정책 해가지고 지금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 지금 각광받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들도 지금 일어나면서 에너지 위기 안보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서 유럽은 지금 재생에너지로의 도입 리파워 EU 이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데 이제 기업적으로 국가만이 이거를 밀어제낄 수가 없거든요.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전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산업용하고 가정용이 나뉘는데 이 50% 가까운 이 산업용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거기에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안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친환경 그쪽으로 갈 수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국가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4대 기업이 다 움직였다라는 얘기거든요. 벌써 LG라던가 현대라던가 뭐 다른 기타 기업들 지금 아리백에 지금 가입한 기업들의 그 LG 이노텍이 저번 한 7월인가 8월에 가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삼성이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 가는데 삼성전자 외톨이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 회사 좀 그 환경이 안 좋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고품질이라고 하더라도 망설여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지금 현재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내 후손, 내 자손, 자녀들이라던가 아니면 손주라던가 이렇게 멀리 가다 보면은 정말 영화에서나 보는 우주 달에서 살고 있고 화성에 살고 있고 이런 환경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러한 기업이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수순을, 예전엔 돈만 잘 벌면 되는 그런 세대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고 있고, 그 패러다임 배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확실한 글로벌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는 아리백이 과연 달성될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론이 좀 더 강했다면은 이제는 뭐 그런 회의론을 차치하고 모두가 탈탄소를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탈탄소를 위해서 반드시 움직여야만 하는 국내 전력 사용량이 진짜 1등이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압도적인 1등이라고요. 압도적으로 1등일 수밖에 없죠. 시총도 1등이고, 네. 삼성전자는 모르는 우리 국민이 없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삼성전자의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인 거는 아무래도 좀 네. 이제서야 드디어 움직였네라고 시대의 생각을 하시면, 패러다임 변화 거기에 네. 발 맞췄다고 근데 망설였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진짜로 우리가 실현 가능할 것인가를 의문을 뒀겠죠. 퀘스천 마크가 계속 쩍 찍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록을 보면은 25kW 메가 킬로와트시 정도, 이제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한 7% 정도만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7%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 그 그쵸. 사용량을 다 가지고 오더라도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다가 자칫 뭐 네. 생산이 차질 생기고 중단되면 안 맞습니다. 되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제조 강국인데 거기에는 산업용 전기가 아무래도 한몫 거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뭔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친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네. 이 양쪽의 기로에 서서 누구 하나 포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제는 그쪽으로 안 가게 되면은 기업의 존립마저 위태위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측면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뭐 우리나라 전력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는 점이 각 기업들에게 부담입니다. 특히 이 거대 공룡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압도적인 전력 사용량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신재생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선택을 하기까지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는 측면이 좀 걸림돌이 됐었군요. 하지만 선언을 했습니다. 환경 경영 과제에 7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핵심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도 언급 드렸다시피 그 7대 가전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전력 사용량을 지금 현저히 30% 가까이 감축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많이 찍어내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DDR5로 넘어가면서 이제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전력 효율이 좋게끔 20% 가까이 감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양산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의 전기 사용료 또한 그런 것들을 이제 신재생으로 이제 탈바꿈 시키겠다. 근데 지금은 우선은 던지고 본 것 같아요. 지르고 본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삼성 제품을 조금은 꺼려할 수 있으니까 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행보가 계속 친환경 했지만 결국에 아리백을 이제서야 가입을 했거든요. 네, 그 빅테크들, 미국의 빅테크들 보면은 벌써 다 가입을 했고, 네. 거기에서 많은 전환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 삼성전자는 좀 늦었죠. 근데 이 핵심 과제,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 근데 7조 원? 정말 규모가 큰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그렇게 큰 규모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장기 계획 플랜을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 환경 경영 과제에 7조 원 이상 투입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핵심 과제로 삼고 아까 가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관련 제조 과정? 네, 제조 과정도 예. 그렇고요. 제조 과정에서 뭐 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나 그 핵심 요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이거든요. 지금 예. 이쪽으로 완전히 아. 전력을 다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이제 원전도 좀 곁다리가 껴 있는데, 원전은 여기서 좀 배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아무래도 그쪽으로, 그리고 뭐 폐배터리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폐배터리 쪽. 아무래도 이제 그 기름보다도 먼저 없어질 게 니켈이라던가 이런 광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추출하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폐배터리 이슈가 붙었다 하면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그쪽으로 삼성도 이렇게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과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아리백으로 가기 위한 그런 네. 것들을 지금은 기초를 닦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폐배터리 등의 재활용,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또 기술 발전을 통해서 초전력의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게 됐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네.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우선 우리 기후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후가 지금 1도만 올라가도, 그리고 네. 2도가 올라가면 커피가 아예 없어진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고,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뭐 친환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가 아리백이 어떻게 네. 보면 친환경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92년도에 이 삼성에서 환경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국민학교 시절이었다가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시절, 그때 배웠었던 것이 뭐 이렇게 쓰레기 아무 데다 버리면 안 되고, 바다 뭐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을 어릴 때 저도 이렇게 발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대두화되고 있고, 바다 나가 보면은 되게 더럽잖아요. 장난 아니게. 그런 문제들을 이제 조금씩 기업 차원에서 이제 차츰차츰 나가고 있고, 그때 삼성이 환경 선언을 했는데 네. 지키지를 못했죠. 왜? 안 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기름 싸고 그 유가라던가 이런 그 석탄 에너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전력 사용이 오히려 편한데, 가격이 그때 약 200원이었다고 한다면은 키로당, 그러면은 그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발조차도 잘 안 돼 있었고, 그 발전 비용량 대비해가지고 약 한 500원 막 굉장히 비싸게,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발언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2005년 이제 환경 중시한다 5대 경영 원칙으로 하나로 지정을 했고, 그리고 2009년에는 녹색 경영 비전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하겠다, 친환경 제품 확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드디어 이제 친환경 전략을 2050년까지 아리백에 가입을 하면서 펼치겠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기업들, 그리고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 좀 제도 규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확실하게 이쪽을 안 하면은 너희 돈 못 벌 거야 라는 이런 규제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뭐 정말 좋은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된다라는 거는 앞으로 제가 봤었을 때 그건데, 지금은 아직 조금 불투명하죠. 많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내는 세금이라는 차원에서 탄소세에 대한 거론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과 함께 성장을 해나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삼성전자가 30년 만에,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신환경 경영 전략을 선언하면서 아리백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2030년까지 환경 경영 과제에 7조 원 이상 투자를 하고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아리백 동참 이 소식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국내 재생에너지가 조달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처음부터 좀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님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달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용량,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 중에 한 7%에서 8% 정도만 재생에너지로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 삼성에서 무언가 발전소를 짓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 네. 직접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같이 협력을 해서 네, 이쪽으로 투자를 뭐 지분을 하거나 사든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움직여야지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갑자기 하나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하나큐세라고도 지금 업무 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쪽 관련해서도 얘네가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그 공장을 지금 굉장히 크게 평택에다 짓고 있잖아요. 크레인이 100대 이상 돌아가는 것 같아요. 100개까지 본 건 아닌데, 제가 세하려 보진 않았는데, 엄청나게 지금 쭉 올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봤는데, 그쪽 가면은 이제 태양광을 거기다 또, 태양광도 이제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 외벽이나 이런 데 바를 수 있는 그런 태양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된다면은, 이게 25년도쯤에는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하나 쪽에서 이러면은 이 협약 같은 것들을 체결을 해서 삼성전자 건물 외벽에다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도 있겠다. 요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이거는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의 패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넓은 면적들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전력을 수요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은 지금 아무래도 삼성이라는 이 기업 자체가 이제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충당을 할 것인가. 그리고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랑 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리고 그 산 같은 데나 아니면 해상 이쪽에다 지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면서 충당하지 않을까.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현재 에너지원과 또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가격을 좀 비교를 해주신 자료가 있는데 네네.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천연가스, 석탄, 원유 가격이 좀 급등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국내 전력 도매 가격인 S&P가 킬로와트당 2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좀 많이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풍력하고 태양광은 100원대 중반에서 이게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올리는 거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됐었을 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20년 동안 공급이 가능하다. 패널도 수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설비 그런 것들을 계속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보수적인 그런 부수적인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0원대에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니까 이쪽이 좋지 않을까. 태양이 안 쬐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안 불진 않잖아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풍력이 좀 많이 안 불어가지고 에너지가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하게만 이렇게 좀 바람도 불어주고 한다 그러면은 좀 그렇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바람이 유럽에서 잘 안 불었고 올해는 또 유럽과 중국에서 가뭄이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런 기후 위기입니다. 이러면서 아리백의 가입으로 삼성전자의 가입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이라는 점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풍력 태양광 쪽에 대해서도 유망하게 보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한 말씀만 더 덧붙이신다면 지금 준비해 주신 내용에서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지금 많이 보이는데 이 단어들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린 빅뱅이라든지 시장이 2, 3년 내에 모두 2, 3년 내에 2배 성장할 것 같다라는 전망. 태양광하고 풍력 시장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진짜 그린 빅뱅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리파워 EU라던가 이런 정부 정책적인 친환경적인 정책들 그리고 바이든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IRA 법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25년까지 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들을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있는 이쪽 관련 기업들, 이제 태양광 풍력이죠. 이쪽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나 아니면은 굉장히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쪽 섹터 애들은 순환매가 돌면서 그래도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고 저는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 살짝 조정을 주긴 했지만 이쪽은 정말 저는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연 평균 성장률이 제 기억으로 17%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2, 3년 내에 진짜 뭐 2배 이렇게 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좀 가봐야 아는 그런 미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예측치가 크게 벗어나진 않거든요. 시장의 컨센서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투자를 줄이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친환경은 잡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삼성전자의 친환경 경영 선택이 장기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소가 되는 거죠. 네. 된다고 보세요? 중요한 요인인가요? 장기 삼성전자 투자라고 투자에? 하면은 뭐 한 짧게는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기 투자는 제 기준에서는 5년에서 10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벌써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LG이노텍을 예로 들어볼게요. LG이노텍은 203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하겠다.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량을 채우겠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깁니다. 2050년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지르고 본 거죠. 우리 기업도 지금 노력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했고, 거기에서, 우선은 투자자들한테도 우리 ESG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그러한 기업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 안목으로는 좀 이렇게 다소 안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장기 투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모멘텀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매크로적으로도 너무 안 좋고 삼성전자는 지수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지만 매크로 환경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뭐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들도 업황 사이클도 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 단기적인 뭐 장기 투자자들한테 뭐 뭔가 이슈가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멀리 봐서는 좀 긍정적인 그런 발언이었다, 그런 발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친환경 삼성전자 선언에 따른 수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수혜 종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태양광 풍력 관련주들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폐배터리 쪽도 얘네가 한번 실패 경험이 있어. 전장 관련해가지고 자동차. 근데 그 경험은 있지만 이 시장이 너무 크다라는 거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를 삼성전자에서 태스크포스 팀이 다 분해해보고. 네, 그래서 근데 삼성전자는 뭘 해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예요. 지금 당장에 지금 총알도 장전하고 있어요. M&A 지금 나온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로봇이 될지 메타버스가 될지 혹은 또 아니면은 친환경이 될지 자원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 발표가 없어요. 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어떻게 발표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각도로 좀 열어놔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가시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이쪽이 수혜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MOU 계약 체결이라던가 아니면은 얘네가 좀 작은 기업들을 뭔가 혁신적인 그런 친환경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을 좀 인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탄소 포집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잘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주가는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둥글게 넓게 봤었을 때 태양광 풍력, 태양광 쪽이 좀 그 중에서도 하나솔루션이 좀 탑픽이다. 아까 벽면에 바르는 그런 기술들을 지금 세계에서 100개도 안 되는 기업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이 좀 그래도 실적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쪽 관련해서도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까지 아리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 속도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태양광 쪽의 하나솔루션, 폐배터리 관련주 가운데서 에코프로 HN. 폐배터리 관련주는 아니고요. 네. 탄소 포집. 탄소 포집 관련주로 네, 이쪽으로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더 잘하는 기업들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그래도 에코프로 HN이라는 종목이 뭔가 삼성이랑 뭔가 연계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한번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네,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탄소 포집, 그리고 폐배터리도 중요하게 보시고요. 네. 재생 플라스틱은 빼주셨어요. 재생 풍력이랑. 플라스틱도 있는데 지금 네. 뭐 플라스틱은 뭐 코오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굉장히 다 각기 이슈를 섞여가면서 또 2차 전지 쪽도 약간 엮어주면서 네. 네, 그러면서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그쪽 산발적이고 변동적이다, 네, 지금. 지금 네. 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이슈가 붙었다 하면 요즘에 시장에서 뜨겁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중심적으로 볼 것은 태양광과 탄소 포집 관련주 가운데 에코프로 HN이라고 하셨는데요.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나와 있는 소식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나솔루션이 유럽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해서 맞손을 잡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MOU 체결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지난달 소식이었을 거예요. 하나큐셀하고 에너지 관련해서 저장장치 관련해가지고 이제 하나큐셀하고 공동으로 지금 이제 제로 그 이제 에너지 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퍼져 나가겠다. 왜냐면은 유럽에서는 지금 뚜껑에다가 지붕에다가 다 그거를 설치를 이제 의무화시키고 있어요. 27년도까지 뭐 전용 면적 뭐 몇 100평 이상 뭐 그런 신규 건물에는 다 설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리파워 이후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이쪽이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자회사죠. 하나큐셀이랑 네,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 겨울 되면은 에너지가 또 한 번 대두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에서 또 공급 안 해주고 그리고 춥잖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텐데 그쪽 관련해서도 태양광하고 히트펌프를 결합한 기술로 난방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시장을 좀 먹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네. 네, 알겠습니다. 지지난달에 나온 소식 다시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제로 에너지 홈 구축을 위해서 MOU를 체결한 삼성전자와 한화솔루션입니다. 각각의 기술력,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활용해서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또 수익성, 또 수요 이런 것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선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 장에 매매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삼성전자가 또 이렇게 버텨주니까 인버스 매매한 게 말짱 도루묵이 됐다.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네. 예. 어려운데. 신저가 지금 기록한 이후에 지난 금요일장 신저가 기록하면서 그러고 나서 양봉 기록했고 오늘장 일단 강보합 수준으로 56,200원 선, 신저가는 55,5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점은 좀 그래도 경신했다 지켜주는 모습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뭐 글로벌 경기라든지 반도체 업황에 영향 받으면서 저점을 경신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하방으로는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다행이네요. 네, 여기서 이 정도 네.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근데 예. 바닥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더 밀릴 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로는 반도체 디램 가격의 하락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막 이러면서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역시도 예측 불가인가요? 이 예측 불가인데 지금 그 보면은 이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한 1, 2년 정도는 안 좋았다가 3, 4년 정도는 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가격을 지금 다운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공급 또한 줄이고 있죠. 왜? 재고가 많으니까. 근데 이 재고들이 다 썼었을 때 다시금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또 올라오겠죠. 그게 사이클이 타고 올라가는데 2018년도랑 좀 비슷하다라고 많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반도체 지수가 6개월 정도를 선반영 미리 땡겨와서 보거든요. 우리 경제를 좀 땡겨와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23년도 좋을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퀘스천 마크가 붙죠.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괜찮을 거야? 라고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럼 내년 3월 정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것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년 이제 삼성전자가 저는 제 생각에는 움직이려면은 내년 상반기쯤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시가 제일 지수가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 뭐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마찬가지로 너무 큰 틀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잘 가는 반도체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도 있지만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국한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저기도 신경 써야 되고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신경 써야 되고 외국인 환율 1,400원 지금 돌파 더 갈 거다라고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 슈팅이 나오면 그러면은 정말 외인들이 정말 쉽게 담을 것인가?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애플보다 더 삼성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미국 시장의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 가격이면 삼성전자 장기 관점으로는 저는 오케이인데 장기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묶고 더블로 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는 저는 지금 괜찮은 자리다. 근데 그렇게 투자하면은 정말 좀 재미가 없겠죠. 네.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한번 보자. 근데 지금은 정말 섣부르게 매매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기다. 네,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2018년 하락 사이클과 비교해 주셨는데 그때와 또 다른 점도 있다고요? 조금은 다른 점이 이제 그 매크로적인 환경들이 좀 그때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기 침체 이런 우려들 그런 것들하고도 결합시킬 수가 있고 지금 근데 세트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세트입니다. 그쪽 관련해서는 지금 DDR5로 넘어가는 그 시기예요. 이제 그러면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DDR4에서 3에서 4로 넘어갈 때랑 4에서 5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진짜 굉장히 주가가 탄력이 좋았거든요. 그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때랑은 좀 약간은 좀 다르지만 자, 그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DDR5 전환이라든지 또 수출주이기 때문에 워낙 약세가 좀 긍정적인 여건이 될 수 있지만 디램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이게 상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의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게 아직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하반기 삼성전자의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말고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모멘텀은 없을까요? 삼성전자 내부에서 찾기보다 이거는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종결? 예. 네,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금리는 인상 계속 할 것 같고 뭐 연준 그런 행보들 매크로적으로 지금 좋아질 요지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지수가 못 가고 있는 이유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내부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증시 전반 삼성전자가 이만큼 밀렸는데 다른 종목들 40~50% 밀린 종목들, 아작난 종목들 많습니다. 허다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기다리면서 좀 인내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6만전자에서도 좀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만전자 앞두고서 10만 원 보시고 사신 분들도 지금도 계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살까 말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수의 바닥과 글로벌 경기의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고 바닥 잡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얼마에 잡고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 고민이실 것 같거든요. 누구나 이제 좋은 것들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심리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수준이면은 싸다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싼 수준이에요. 정말 싸요. 근데 이게 비싸게 내가 팔 수 있을 것인가를 봤었을 때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향후 뭐 1, 2년 안에 뭔가 주가가 10만 원을 간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박스피에 다시 갇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뷰는 변화되겠지만 저는 향후 5년에서 10년 멀리 본다라면은 자녀 학자금을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리고 나는 주식을 잘 몰라라고 한다면은 예. 그냥 멀리 보고 조금씩 한 달에 월급 받아서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계속 매집하는 거는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상폐될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보시자. 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상폐되면 뭐 다른 기업들은 뭐 수두룩하죠. 네, 맞습니다. 예, 삼성전자 적립 투자 관점을 생각하시고 사실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도 초심을 지금 잃으셔서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유세혁 전문가가 지금은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해 봄직한 구간은 맞다. 단 5년 정도 묻어두는 관점으로 급하지 않은 자금으로 모아나가자라는 전략 세워주셨네요.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심화론에서는 지난주 15일에 발표가 나온 삼성전자의 신환경 경영 전략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